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샘이라는 이제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한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기업 현황을 보면 한샘은 부엌 및 가구 부문이 40.62%, 인테리어 가구 부문이 30.21%, 그리고 기타가 29.17%의 주요 제품 매출 구성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어, 대주주는 조창걸 외 23인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경영권 관련된 오너 집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펀드 회사가 뭐 7%, 6%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현재는 주가는 많이 하락세를 고전을 면치 못했었어요. 한 주 단위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샘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약 한 35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약 4만 7천 원, 4만 5천 원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한샘이라는 기업이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게 좋아서 많이 성장세를 달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쭉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한 3, 4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지받고 이제 다시 트렌드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달리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4만 원대, 37만 원 하던 게 4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9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샘 차트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차트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제가 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보통 주식이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즉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랑 이제 천장에 근접했을 때 나오는 현상을 거래량 관점으로 얘기를 한 방송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래 방송을 찾아보시면 몇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제가 한샘 차트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주식은 급락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 40만 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 이렇게 거의 떨어졌는데, 어, 사실 이게 정말 이 위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진짜 86%, 약 거의 9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런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어, 제가 과거의 거래량 관점으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을 좀 분석하면서 방송을 한번 올리고 싶어서 방송을 했고요. 최근에 이러한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주식은 급락세, 그리고 바닥권에 점점 근접해 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이는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과거에 유럽에 엄청난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는 나쁜 신호이다.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리라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는 좋은 신호이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은 소심파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나쁜 신호이다. 부안해동파가 주식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는 부정적이다.
부안의 동파가 시장에 참여할수록 시장은 나빠지기 때문이다.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신호이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대다수의 주식은 소심파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위에는 뭐 크게 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나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에 그 자산이 누구 손에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향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에서는 아마 지금 샀던 분이나 과거에 이렇게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 즉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미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돌고 있는 주식은 적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은 계속 올라가겠죠. 예,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식은 특정 고점을 찍게 되면 이때 샀던 사람들이 슬슬 물량을 내놓게 돼요. 근데 이때 샀던 사람들의 물량은 많기 때문에 이걸 수요하는 사람들이 특정 순간이 되면 감당을 못하는 사이클이 나와요. 예. 그러다가 주가는 쭉 흘러내려요. 흘러내릴 때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량 수준이 나오다가 어느 특정 지점까지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거래량을 보통 소심파들이 많이 다시 주식을 주워 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제가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어떤 사이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돈을 버는 사람이 항상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사람은 계속 항상 잃는 거죠. 이때 주식을 이 한샘이란 주식을 많이 매집한 사람들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때 주식을 많이 매입해서 수익을 내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본인의 돈 100만 원을 가지고 10배의 수익을 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다면 내려오는 파동에 특정 좋은 위치에 이 1000만 원의 수익 중에 일부인 500만 원을 다시 투자하겠죠. 근데 단 전제가 있어요. 이 한샘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판단했을 때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샘이라는 기업이 그간 하락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과연 정말로 기업 자체가 아직 회생 불가능한 단계의 그런 기업인가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인 거죠. 한샘이라는 기업은 재무제표 상태도 부채 비율이 92.21%로 부채가 상당히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물론 이거보다 더 적은 부채가 뭐 20%, 30%인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더 우량 기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채가 92.21%라는 거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괜찮은 편이라는 거죠. 현재 재무 상태는.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샘이라는 기업이 사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14년 이후로 8%, 8.5%, 8.2% 찍다가 6%, 3% 이래서 영업이익률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다 줄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적자 회사가 아니고 영업이익률 3% 정도 내는 흑자 회사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60%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주가는 80%, 9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한샘이라는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특성이 아무래도 신산업은 아니잖아요. 가구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주가에 반영됐지만 현재 주식 낙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주식의 낙폭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급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고 매물대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한샘이라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많았던 주가는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였어요. 약 이때 발생했던 매물이 18.8%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닥권에서 발생했던 비율은 17%, 17%에서 약 34% 정도 있는 주식이 이때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 이후에 15만원 이하부터 한 8만원 사이까지는 매물대가 적어요. 즉 이때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적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로 반등이 나온 거라면 제 생각에는 15만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겠지만 거래량과 매물대 지표로 봤을 때는 한샘이라는 기업이 적자를 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계속 내준다면 15만 원이라는 주가 회복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의 주가 회복은 장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이후의 주가에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해관계가 많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샘이라는 차트가 마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더리움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일봉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 한샘과 비슷하게 이제 주가는 이제 쭉 오르다가 한 번에 조정을 받고 이후에는 계속 흘러내렸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샘만큼 뚜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한샘은 정말로 이 거래량 지표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현재 이제 거래량 관점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약 100불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보통 많이 터지는 거래량이 한 이 정도라고 보고 평균적인 거래량이 이 정도라고 봤을 때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시점인데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샘 차트 기준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400불까지는 1차적으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까지는 회복을 하고 이 이후에는 이더리움이 보여주는 기술력이라든지 상용화 단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좌우를 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차트 관점에서는 지금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자리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17만 원을 찍었다 현재는 11만 7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사이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비율로 따지면 11만 원 하는 게 17만 원 된 건 되게 크지만 저희는 지금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가 움직임이.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샘에서 봤던 거와 같이. 당장 내일 이 세상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러한 자산이 내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샘과. 근데 마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일이 인생이 끝날 것처럼 한샘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뭐였을까요? 여기에서. 마치 이게 인생 끝날 것처럼 이 구간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한샘이라는 기업이 아직 영업이익률이 3%를 내고 있고 자산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아직 우량한 회사라면 그간 올렸던 주식 비율이 너무 강하긴 해서 조정은 왔지만 현재 9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 큰 그림을 봤어야죠. 큰 그림. 여기에서 주식을 이만큼 샀다는 거는 파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 판 사람은 과연 소신파일까요? 부하 내동파일까요? 저는 산 사람은 소신파라고 장담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모든 주식이나 모든 자산들이 언제나 이와 같은 사이클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샘은 이 거래량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샘이라는 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저 같으면 적어도 이런 RSI가 6, 일본 기준으로 6인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도를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봉 관점으로 보더라도 RSI가 18이면 역대 최하위의 RSI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분명한 거는 저는 이 MACD라는 지표를 본다면 MACD 히스토그램이 가르치고 있었던 건, 그러니까 어떤 걸 가르치고 있었냐면 MACD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때 볼 관점은 아니에요. 너무 주가가 이때는 고점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한 이 정도 15만 원 정도 때부터 보면 MACD 히스토그램은 계속 저점이 높아지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MACD가 양의 영역으로 올라탔을 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선택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 매도를 하고 싶으면 지금 시점에 이제 분할 매도로 고려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샘이라는 기업에서 나온 이 거래량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물론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많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이러한 의미보다는 국제 정세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샘이라는 주가도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 관점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사이클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한샘이 어떠한 기업 행보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될지, 아니면 뭐 단순히 단타 형식으로 들어왔던 뭐 그런 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샘이 뭐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한샘과 이더리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